네, 이번 시간에는 몽고디비 샤딩을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제가 있고 샤딩이 있죠. 복제는 이제 HA 고가용성을 위해서 하는 구성이고 데이터를 DB를 통째로 복제하는 거죠. 샤딩은 고가용성 목적이 아니라 수평 확장성 목적 또는 뭐 대용량 처리 목적 그런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전체 데이터셋이 복제되는 게 아니라 일부만 복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일부만 가지고 있는 거죠. 각 샤드가.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샤드고 일종의 파티션 개념이죠. 넓게 DB 내에서 있는 파티션도 있지만 이건 DB 바깥단으로 전체 글로벌하게 파티션 되는 데이터가 뭐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고 이게 이제 샤딩을 구성을 이제 좀 이따 해볼 건데 샤딩을 구성하다 보면 이제 데이터 셋이 이렇게 나눠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각 샤드로 나눠서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이거는 샤딩만 구성하면 어, 이건 그냥 확장성이나 뭐 이런 용도지 고가용성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고가용성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복제를 같이 합니다. 보통 샤딩 구성할 때 샤딩만 하는 게 아니라 복제를 같이 구성하고요. 이게 오라클로 따지면은 조금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오라클도 물론 샤딩이 있긴 하지만 오라클은 이제 보통 고가용성 하면은 그 RAC를 많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RAC에서는 이렇게 고가용성도 되지만 이게 투노드 RAC다 그러면 두 개 노드에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하지만 확장성 얘기가 나올 때도 RAC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RAC 노드가 별도의 노드가 각각 그 CPU와 메모리를 가지고 있고 연산할 수가 있고 그러고 그러기 때문에 그걸 노드를 두 노드에서 세 노드로 세 노드에서 네 노드로 이렇게 노드를 RAC 노드를 확장하면 그게 이제 확장성이 바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RAC는 복제도 되면서 고가용성도 되면서 또 확장성도 바로 되기 때문에 RAC 하나로 해결이 되는데 몽고DB는 그게 안 되죠. 몽고DB는 이제 액티브로 고가용성이 안 되고 복제기 때문에 액티브 스탠바이 형태로 그래서 프라이머리 이게 투 노드로 복제를 한다 뭐 세 노드로 복제를 한다 하면은 한 노드만 프라이머리 노드가 되고 거기서만 리드라이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노드는 이제 장애 났을 때 이제 대비해서 있는 건데 리드 온리로 리드까지는 되게 그렇게 쓸 수가 있는 그런 구성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확장성을 위해서는 또 샤딩을 또 써야 되는 그게 이제 오라클하고 몽고디비하고 좀 차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장성을 위해서 또 고가용성을 위해서 오라클은 RAC 하나만 하면 되지만 몽고DB는 이거 그 샤딩까지 가야지 확장성을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구성 요소는 이제 컴피그 서버, 샤드, 그다음에 쿼리 라우터, 몽고스라고 하는데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한번 구글링한 그림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그림으로 보는 게 이해가 빠르니까 구성이 이렇게 돼 있어요. 샤드가 이렇게 있고 이건 이제 두 개의 노드로 이제 샤드 구성이 되는 거죠. 샤드가 두 개 있는 거죠. 데이터는 여기에 이제 나눠서 들어가는 거고 이게 데이터 여기 쌓이는 거죠. 그리고 컴피그 서버가 있어요. 이제 컴피그 서버 여기 이제 실제 어느 데이터가 어느 샤드에 들어가 있고 뭐 그런 것들을 대한 메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게 컴피그 서버고요. 샤드 구성에서는 컴피그 서버가 필요합니다. 근데 에, 데이 여기서 리플리케이션이 필요하겠죠. 이제 장애 났을 때 뭐 하나 써 노드가 죽었거나 그러면은 데이터 날아갈 수 있으니까 리플리케이션도 같이 구성을 해야 되는데 샤드 구성할 때 그때 이제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샤드만 리플리케이션 하는 게 아니라
이 컴피그 메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이 컴피그도 이것도 날라가면 실제 요청이 왔을 때 이 데이터가 이쪽 1번 노드 1번 샤드에 가 있었는지 2번 노드 샤드에 가 있었는지 정보를 모르잖아요. 이게 없으면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데이터는 여기에 들어가 있지만 데이터는 없지만은 이 메타데이터만 가지고 있더라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리플리케이션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삼중화. 몽고DB는 기본이 최소 3중화 이상을 하는 게 권고이기 때문에 두 개 이중화도 가능하지만 이제 그때는 또 아비터라는 걸 둬야 되는 거고, 그래서 3중화가 기본인데 얘도 그러니까 3중화를 해야 되는 거고, 얘도 샤들은 데이터가 당연히 들어가니까 3중화를 구성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라우터라는 게 있습니다. 라우터는 이제 여기는 각각 데이터만 들어가 있으니까 요리 붙어가지고 이 샤드 몽고DB 인스턴스에 붙어가지고 여기서 뭔가 작업을 하면, 그러면 일부 데이터밖에 없으니까 전체 작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샤드 구성이 됐을 때는 이렇게 라우터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죠. 그럼 라우터를 통해서 들어가면 이걸 분석을 해서 이제 컴피그 서버를 통해서 뭐 1번, 2번을 다 써서 줘야 할지, 아니면 1번이 데이터 있으면 1번 샤드만 읽어가지고 뭐 어떻게 뭔가를 할지, 그런 것들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라우터의 개념, 쿼리 라우터라고도 하는데, 이 라우터의 개념으로 몽고스라는 게 있고요. 이게 데몬 이름이 몽고스예요. 그 몽고DB에 그 설치를 해보면은 몽고DB 홈 디렉토리 밑에 빈에 가보면 몽고DB의 메인 백그라운드 메인 주요 프로세서는 몽고D거든요. 몽고D라는 데몬인데, 몽고스라는 게 있어요. 몽고스가 이제 이 샤딩 구성할 때 쓰는 데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 라우터가 있고, 그래서 처음에 데이터 이제 요청이 들어오면 몽고스 라우터를 통해서 컴피그 서버를 통해서 샤딩으로 데이터를 접근하게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똑같은 그림인데, 이거 이제 여기 그 라우터, 쿼리 라우터, 컴피그 서버, 이것도 리플레이션 한다고 그랬죠. 이것도 샤드들도 이렇게 3중화 이상 구성을 하는 거죠. 이것도 깨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이런 식으로. 네,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제가 샤딩 실습을 한번 해볼 건데, 이걸 구성을 할 때 이게 지금 제대로 구성을 다 하면은 굉장히 서버가 많이 필요해요. 이게 노드가 일단 보면은 그 이 컴피그 서버도 3중화가 필요하니까 뭐 리플리케이션 필요하니까 노드가 3개가 필요하죠. 컴피그 서버 3대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 샤드도 뭐 지금 여기 그림은 3개가 있지만은 최소는 2개까지니까 2개만 일단 샤드를 최소로 만든다 치더라도 이 하나의 샤드에 또 3중화를 해야 되잖아요. 또 복제를 또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것도 3개가 노드가 필요하니까 3개 노드, 3개 노드. 그러니까 이것만 6노드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컴피그 서버 3대 하면은 총 9노드가 필요한 거예요. 뭐 라우터도 뭐 별도 노드로 뺄 수 있지만은 라우터는 뭐 데이터가 있는 게 아니고 프로세서만 뜨는 거고, 그래서 그 얘는 지금은 그림은 마치 3개 노드를 쓰는 것처럼 돼 있지만 이렇게 구성할 수도 있고, 얘는 그냥 이 컴피그 서버에 넣어서 그냥 같이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최소 사양으로 구성을 한다고 하면은 9개의 노드가 필요합니다. 9개 노드. 근데 예, 언제 9개를 만들어서 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저는 일단 3개 노드만 가지고 한번 샤딩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노드를 이렇게 3개, 111 서버, 112 서버, 123 서버, 이렇게 버추얼 박스에서 3개 노드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미리 몽고DB는 소프트웨어는 설치해 놨고요. 이렇게 3개를 만들어 놓고 이 3개만 가지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구성하냐?
일단 세개 샤드 이 샤드 내 리플리케이션은 안 하는 걸로 그냥 싱글 인스턴스로 인스턴스 하나가 그냥 샤드 하나가 되게 그렇게 구성을 할 거고요. 그래서 샤드 두 개가 필요하니까 요거 두 개, 두 개. 근데 뭐 저는 새 노드로 할 거기 때문에 샤드 세 개로 구성하는 걸로 구성할 겁니다. 대신 리플리케이션은 안 하는 걸로. 그래서 샤드는 싱글 인스턴스로. 이건 이제 테스트 목적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 실제 운영상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이게 뭐 하나가 깨져버리면 이제 다 날라가 버리는 거잖아. 이쪽 데이터가 백업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일단 테스트니까 그렇게 구성하는 거고, 그다음에 컴피그 서버도 3개가 필요한데 이 컴피그 서버 3개를 이 샤드 서버에다가 각각 같이 놓는 걸로 같이 놓는 대신 포트만 다르게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구성할 겁니다. 그리고 이 라우터는 하나만 그 1번 이쪽 노드에 같이 놓는 걸로. 그러면은 이제 3개 노드만 가지고 저는 테스트 구성을 해볼 건데, 라우터가 그러면은 첫 번째 노드에는 일단 그 라우터 프로세스가 하나 있고 라우터 프로세스가 하나 뜨게 되고요. 그 다음에 컴피그 서버가 하나 여기도 뜨게 되고, 또 그 다음에 샤드 인스턴스가 하나 뜨게 됩니다. 두 번째 노드에서는 이건 라우터는 안 띄우고, 라우터는 이건 하나만요. 1번에서만 띄우고, 두 번째 노드에서는 그냥 샤드 인스턴스하고 컴피그 인스턴스만 놓고, 세 번째도 샤드 인스턴스, 컴피그 인스턴스 이런 식으로 해서 딱 세 대로 이렇게 샤딩을 한번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성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 대 노드를 지금 이렇게 세 대 서버를 지금 복제해서 만들었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19168 1.111 19168 1.112 112번 19168 1.113 111 112 113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서로 다른 IP를 가지고 있는 다른 노드죠. 다른 서버들이죠. 이렇게 구성을 하고요. 이걸 해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먼저 이제 이 샤드 컴피그 서버도 그러고 샤드 서버도 그러고 뭐 샤드 인스턴스, 컴피그 인스턴스라고 하는데, 요것도 다 몽고DB 인스턴스예요. 그러니까 몽고DB는 이제 데이터 파일하고 로그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데이터하고 뭐 로그로 그걸 이제 디렉토리를 만들어 주고요. 홈 밑에 몽고DB에 이제 그 이 컴피그 인스턴스가 들어갈 디렉토리는 컴피그 DB로, 그 다음에 샤드 인스턴스가 들어갈 디렉토리는 홈 밑에 몽고DB에 샤드 DB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여기다가 이제 몽고DB를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디렉토리부터 쭉 만들어 놨을 겁니다. 여기 cd 홈 밑에 몽고 들어가 있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만들었고 가보면 지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샤드 DB에도 여기도 지금 아무것도 없죠. 디렉토리만 그냥 디렉토리만 이렇게 돼 있죠. 이걸 이제 세 개 노드에 다 여기도 홈 밑에 몽고 세 개 노드가 다 똑같이 돼 있습니다. 몽고 DB 이런 식으로 세 개가 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이제 그러면 컴피그 서버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피그 서버 원래 이제 몽고DB 인스턴스 띄울 때 몽고D 해가지고 이게 뭐 리플리케이션 할 때 리플리케이션 이름 있으면 이름도 주고, 그러고 뭐 여기 데이터 파일 위치 지정해주고
사용할 포트 지정해주고, 그 다음에 로그 위치 지정해주고, 뭐 이렇게 이렇게 하죠. 이걸 이제 컴피그 서버 만들 때도 똑같이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 바인드 IPO는 이건 이제 얘가 들어올 수 있는 IP를 제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걸 여기다 띄우겠다는 게 아니고, 띄우는 것은 이제 여기 나중에 이제 복제 세트 이니시에이트 할 때 그때 여기다 IP를 이렇게 지정하는 거고, 얘는 그냥 어떤 IP에서 나를 들어올 수 있느냐 이걸 지정하는 건데, 이걸 바인드 IP 걸로 모든 IP에서 다 들어올 수 있게 이렇게 다 해주고요. 포트를 이제 원래 몽고DB는 27017이 기본 리스닝 포트죠. 오라클의 151 포트처럼. 근데 거기는 이제 27017은 몽고스 아까 쿼리 라우터가 쓸 거기 때문에 거기는 놔두고, 이제 컴피그 인스턴스는 27020번을 쓸 겁니다. 근데 이 세 개의 노드가 각각 다른 DB 서버이기 때문에 IP만 다르고, 포트는 똑같은 걸 써도 되겠죠. 서로 다른 서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27020에 몽고DB를 띄워라. 근데 띄우는데 이건 컴피그 서버다 라고 이렇게 옵션을 지정해서 띄우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세 개가 다 똑같죠. 이걸 세 군데다 다 해주면 돼요. 여기에서 이렇게 띄우면 successfully하게 스타티드 됐다고 나오죠. 이걸 ps-ef를 해서 grep mongo라고 쳐보면 이렇게 몽고 D 해가지고 컴피그 서버 하면서 이렇게 쭉 이렇게 나오는 거 보이죠? 지금 이렇게 떠 있습니다. 몽고DB가 하나 뜬 거고요. 컴피그 서버로 뜬 거고, 또 두 번째, 세 번째도 똑같이 27020번 포트에다가 세 번째도 이런 식으로. 그래서 ps-f 그래 몽고 이렇게 해보면 잘 떠 있죠. 이렇게 해서 컴피그 서버는 잘 만들었고요. 컴피그 서버를 지금 3개의 노드에 각각 인스턴스를 띄운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컴피그 서버를 리플리케이션을 걸어버린 거죠. 3개의 인스턴스를 하나의 하나의 리플리케이션 세트로, 복제 세트로 묶어버린 겁니다. 그 복제 세트 이름은 CFG-RS라는 이름으로 묶은 거고요. 이렇게 할 거다라고 일단 선언한 거고, 실제로 묶는 작업은 이제 몽고DB에 접속해가지고 쉘에 접속해서 RS 이니시에이트를 해줘야 돼요. 이니시에이트 할 때 여기서 이제 각각 컴피그 서버의 IP하고 포트를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서 하나 묶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걸 이제 해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그 몽고 쉘로 들어가면 됩니다. 몽고 쉘 들어갈 때 지금 여기는 버전이 4.4라서 몽고를 쓰거든요. 그리고 포트는 27020번이니까 몽고의 포트에 27020으로 접속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지금 몽고라는 걸로 했고요. 이게 4.4 버전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 8.0 지금 최신 버전은 8.0인데 8.0 버전에서는 몽고 SH예요. 이게 몽고가 아니라 4.4 버전에서는 몽고입니다. 몽고 클라이언트 쉘이죠. 클라이언트 쉘 들어갈 때. 그래서 포트는 이제 27020으로 들어가서 컴피그 인스턴스로, 컴피그 서버로 몽고DB 인스턴스로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서 들어왔습니다. 여기에서 여기도 똑같이 몽고DB입니다. 그냥 showDB에서 해보면 그냥 이니시에이트를 먼저 해야 되는가 보구나. 어쨌든 몽고DB입니다. 이런 데는 안 나오네요. 이니시에이트를 1번, 2번, 3번 3개 만든 거, 새 노드 요걸 이니시에이트를 이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에러 없죠. 에러 없는데 이걸 이제 잘 됐는지 보려면은 rs.status에서 보면은 여기에 ID 2번엔 뭐 113번 IP에 뭐 27020번 포트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1번 ID 1번 거는 112번 IP에 이거고 ID 0번은 111번 IP에 이거다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나오죠. 나오네. 이제 show DBS 하니까 나오네요. 여기 보면 몽고DB 똑같잖아요. 이게 원래 몽고DB 설치해서 들어가면은 처음에 DB 나오고 그렇죠. 테스트 DB가 디폴트로 잡혀 있고 똑같은 몽고DB입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지금 얘는 뭐 DB 데이터를 저장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데이터는 저장하죠. 근데 사용자 데이터가 아니라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메타 데이터를 여기에 이제 저장하는 거죠. 컴피그 인스턴스에는 그렇게 저장을 하는 거고 지금 이걸 리플리케이션을 이 컴피그 인스턴스에 대한 리플리케이션을 묶어주기 위해서 이 복제 세트 초기화를 한 겁니다. RS 이니시에이트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노드를 하나의 컴피그 서버로 하나의 컴피그 세트로 묶어버린 겁니다. 이게 묶어버린 거고요. 그 다음에 잘 된 거 확인했고 그 다음에 이제 쿼리 라우터가 이제 들어오는 관문이죠. 사용자 요구가 들어오는 사용자 요청이 들어오는 관문인데 그 인스턴스를 이제 또 띄워야 돼요. 그 프로세스를 띄워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몽고 D가 아니라 몽고 S예요. 몽고 S로 하고요. 여기에다가 컴피그 DB 해가지고 컴피그 서버 위에서 만든 3개 하나 둘 3개 요걸 여기에다가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돼요. 지정을 해주면서 얘네들은 이렇게 리플리케이션 셋으로 묶인 거다라고 해서 config rs라는 걸로 묶인 거다라고 해서 여기다 앞에다 이름을 넣어주게 돼 있고요. 콤마로 분리해서 3개의 IP를 이렇게 넣어주고 이제 여기에 그 다음에 포트가 나오는데 포트는 이거는 이제 몽고 이 쿼리 라우터에 대한 포트죠. 얘가 리스닝하는 포트를 27017로 하겠다. 그런 거고요. 바인드 IPO는 얘도 이제 접속을 해야 되니까 다른 데서 클라이언트에서 들어오는 걸 갖다가 이제 다 받겠다. 이걸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뭐 19168 0점대에서만 들어오는 건 받겠다. 아니면 뭐 10점 몇이나 뭐 이런 거에서 들어오는 건 받겠다 하면은 그걸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 다 받겠다라는 거죠. 네, 쿼리 라우터에 대한 뭐 에러로그나 이런 것들도 어디에 쌓여야 되는데 그 로그 패스를 여기다 잡아주는 거고요. 여기다 생기게. 그래서 이걸 한번 이렇게 프라이머리 노드에서 이렇게 실행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석세스풀리하게 스타티드가 됐죠. 그래서 ps-ef에서 보면 이제 두 개가 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게 방금 띄운 쿼리 라우터고요. 라우터고 몽고 S가 몽고 D 요거는 이제 컴피그 인스턴스죠. 여기는 이제 이게 하나 더 떠 있는 거고 다른 쪽 노드들은 그냥 달랑 하나만 떠 있겠죠. 그 컴피그 인스턴스만. 여기는 몽고 D만 떠 있습니다. 2번도 오르고 3번도 오르고 1번만 이제 몽고 D에다가 몽고 S가 하나 더 있다라는 거. 그게 좀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샤드를 만들 건데 원래는 여기다가 다 때려 넣는 게 아니라 권장 사양은 이 컴피그 서버는 컴피그 서버대로 샤드 서버는 샤드 서버대로 이렇게 분리하는 게 원래 권장 구성이고요. 근데 저는 테스트 목적이니까 여기다가 이 그 샤드 인스턴스도 여기다 띄우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대신 이제 데이터 파일이 생기는 샤드 데이터가 생기는 데하고 이 컴피그 데이터가 생기는 데하고 데이터 위치가 같아 버리면
뒤죽박죽 난리가 나겠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shardDB라고 이제 별도 디렉토리를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데이터는 쌓이게 하고, 포트도 지금 이쪽 같은 서버니까 포트도 다르게 해야겠죠. 이게 다른 서버면은 이 포트도 같은 걸로 다 해도 돼요. 예, 컴피그하고 샤드를 똑같은 포트로 맞춰도 됩니다. 근데 지금은 같은 서버니까 포트를 다르게 해야겠죠. IP가 똑같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27021로 샤드 인스턴스는 띄우는 걸로, 나머지는 뭐 똑같습니다. 로그하고 뭐시기 이런 것들. 그래서 이걸 이제 세 군데다가 샤드를 세 개를 만들겠다는 거죠. 예, 세 개를 이렇게 석세스풀리하게 만들었죠. 그러면 이렇게 마이너스 F, 아니 이것이 안 나오네. ps-f, 그래, 몽고. 그래서 보면 네, 이렇게 하나 더 떴죠. 몽고 데몬이 이제 샤드 서버 해가지고 컴피그 서버, 컴피그 인스턴스, 샤드 인스턴스 이렇게 하나 더 뜬 걸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노드도 똑같이 해주고, 세 번째 노드도 똑같이 해주고, 그래 몽고 해보면 여기도 이제 컴피그 인스턴스, 샤드 인스턴스 이렇게 떠 있죠. 이렇게 다 띄웠습니다. 이것도 이제 샤드가 이제 지금 단일 인스턴스로 돼 있잖아요. 컴피그 인스턴스는 지금 컴피그는 똑같은 게 지금 1번, 2번, 3번 노드에 이렇게 리플리케이션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하나 1번 서버 죽어도 2번 노드에 컴피그가 복제본이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복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샤드는 지금 이게 지금 묶여 있는 게 아니에요. 샤드가 지금 이게 리플리케이션 셋 요게 없잖아요. 요 부분이 샤드 만들 때 이게 없다는 얘기는, 얘는 이 샤드 인스턴스는 그냥 싱글 인스턴스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복제가 안 된 그냥 막 막 인스턴스, 그러니까 막 쓰는, 그러니까 뭐 싱글인 거죠. 싱글 복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깨지면, 얘가 만약에 깨져버리면, 아니면 이 서버가 죽어버리거나 그러면 이 샤드 이쪽 서버에 있는 111 서버에 있는 이 샤드 데이터는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 손실이 발생하죠. 그래서 이건 복제가 안 된 거고, 원래 이런 구성은 하면 안 되는 건데, 테스트니까 제가 한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만약에 이걸 얘도 리플리케이션을 하겠다 그러면은 아까처럼 여기 이런 식으로 만들지 말고 여기다가 이 부분을 하나 더 넣어야 되는 거죠. 리플리케이션 셋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묶어주는 걸로. 그래서 이것도 지금 세 개만 이렇게 만들었죠, 내가. 근데 이걸 갖다가 세 개 샤드를 지금 세 개 샤드 용도로 쓰려고 지금 이렇게 만든 건데, 세 개 샤드를 각각의 세 개씩 복제, 세 개씩 복제, 세 개씩 복제하니까 총 이걸 9개를 만들어야 돼요. 복제를 하려면, 묶으려면. 그런 식으로 9개를 어느 세월에 만들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건 생략하고, 어쨌든 그렇게 하려면은 이걸 이렇게 해서 구성하면 된다. 어쨌든 샤드로 쓸 인스턴스 3개는 각각 노드에 하나씩 싱글 인스턴스로 제가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을 묶어야 되잖아요. 이제 샤드 클러스터로 이제 묶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 하는 게 이제 이건데, 들어갈 때 어디로 들어가냐면 접속을 27017 포트가 뭐냐면 이 샤드 인스턴스도 아니고 샤, 샤드 인스턴스도 아니고 여기 컴피그 인스턴스도 아니죠. 컴피그 인스턴스도 아니고 요 쿼리 라우터 인스턴스로 접속을 해줍니다. 이걸로 몽고 S로 떠 있는 걔한테 접속을 하는 거죠. 27017로 접속을 해줍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몽고스라고 딱 프롬프트 나오죠. 여기에다가 이제 아까 만든 3개의 샤드 인스턴스를 여기다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추가해서 애드 샤드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아까 얘기한 대로 이걸 갖다 리플리케이션을 이렇게 했다, 구성했다, 이 샤드들도, 그러면 리플리케이션 이름이 있잖아요. 이 샤드 RS라는 이름이 있을 건데 그 이름을 여기다가 이제 앞에다가 애드 샤드 할 때 넣어주면 돼요. 샤드 RS 슬래시 해가지고 나머지 IP 포트 이렇게 넣어주면, 이걸 넣어주면 되는 거고, 이렇게 리플리케이션을 구성 안 했을 때는 그냥 싱글 인스턴스로 샤드를 인스턴스를 구성했으면은 리플리케이션 이름 집어넣지 말고 그냥 IP하고 포트만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112를 샤드로 추가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OK가 지금 1이죠. 그럼 성공한 겁니다. OK가 0이 나오면 에러 난 거예요. OK가 1입니다. 그래서 성공이 된 거고요. 애드 됐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노드에 있는 샤드도 이렇게 추가를 해주고요. 애드 OK가 1이고, 세 번째 노드에 있는 샤드 123번에 있는 샤드도 이렇게 추가를 해주고, 이렇게 하면 세 개를 추가했습니다. 그럼 샤드가 잘 들어가 있는지, 샤드 클러스터가 잘 구성됐는지 보려면 sh.status를 해서 보면, 이렇게 해서 보면 이렇게 나오죠. 여기 1번, 2번, 3번 270, 21 포트로 되어 있는 거, 이거 세대로 샤드가 묶여 있다 라는 거고, current enabled yes, 뭐 이건 아니구나,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urrent enable 밸런서 yes. 어쨌든 뭐 에러는 없습니다. 잘 묶였고요. 잘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샤드 클러스터에 추가했고 상태 봤고, 이제 쓰면 되겠죠. 이제 구성은 이렇게 다 끝났어요. 구성이 뭐 대단하게 어렵진 않습니다. 좀 구조가 복잡해서 처음에 좀 뭘 만드는 게 복잡해서, 그러니까 뭐 이 샤드 인스턴스를 만들고 뭐 컨피그 서버를 만들고 이런 것들이 좀 헷갈려서 그렇지, 되게 별로 그렇게 복잡하진 않습니다. 설치도 간단하고, 설치는 없죠. 그냥 구성만 추가하는 거죠. 설치는 이미 몽고DB 설치할 때 이미 설치가 된 거니까 그것만 가지고 구성만 하는 거기 때문에 되게 빨리빨리 금방금방 끝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다 이제 실제 어떤 데이터를 샤딩을 걸 것이냐, 그걸 이제 지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이렇게 sh.enable sharding 해가지고 db를 지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어떤 컬렉션을 어떤 키로 샤딩을 할 거냐. 샤딩은 또 샤딩 키라는 게 있거든요. 샤딩은 이게 1번 서버, 2번 서버, 3번 서버 각각의 데이터가 분할해서 이렇게 나눠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건 1번 로드 가고, 어떤 건 2번 샤드로 가고, 어떤 건 3번 샤드로 간다라는 그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마치 파티션에 파티션 키가 있듯이 샤드는 샤드 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샤드 키를 어느 컬렉션, 그러니까 컬렉션은 오라클의 테이블 같은 개념이죠. 어느 컬렉션에 어떤 컬럼을 샤드 키로 써서 얘를 샤딩할 거냐, 그런 걸 지정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테스트 DB에 유저즈라는 컬렉션에 유저 아이디라는 키로 샤딩 키를 쓰겠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DB부터 이네이블 해야죠. 이건 여기서 쿼리 라우터 인스턴스죠. 여기서 이거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OK 1 잘 됐죠. 이네이블 됐습니다. DB 테스트 DB에 대해서만 샤딩을 하겠다. 다음에 컬렉션에 대해서 이게 이제 이게 보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또 샤딩도 파티션에도 그 레인지 파티션, 또 리스트 파티션, 해시 파티션 있듯이 샤딩도 레인지 샤딩, 그러니까 해시 방식 샤딩이 있어요. 샤딩 키를 레인지로 할 거냐, 해시 방식으로 할 거냐. 이게 차이는, 레인지는 그 범위를 잘라서 1번 샤딩에 뭐 1부터 1000까지, 2번
2번 샤드에는 1001번부터 2000번까지, 나머지는 3번 샤드에 넣어라. 뭐 이런 식으로 레인지로 이제 하는 게 레인지 샤딩이고, 쓰는 그 문법은 그냥 여기에 그냥 샤딩 키 집어넣고 1이면은 오름차순 뭐 그런 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정하는 거고요. 네, 이렇게 하면은 청크 단위로 내부적으로 잘라서 들어간다고 돼 있는데, 데이터를 넣다 보면 데이터를 뭐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넣으면은 좀 이렇게 아마 골고루 분산되는 걸 볼 수가 있을 수도 있는데, 실제로 해보면은 우리가 뭐 어마어마하게 될 건 아니기 때문에 한 50만 건 가지고 제가 한번 분산돼서 들어가는 걸 보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해보니까 레인지로 해놓으면은 이게 하나의 샤드로 그냥 다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일단 이게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은 게 아니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청크 단위로 가는데, 이게 나중에 처음에는 그렇게 막 들어가고, 얘가 몽고DB가 나중에 리밸런싱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특정 샤드에만 청크가 좀 너무 많이 들어있고 다른 쪽은 없다 그러면은 그 리밸런싱해서 뭐 1번 샤드에 있는 걸 2번 쪽으로 옮기고, 1번 쪽에 있는 걸 3번 샤드로 옮기고, 뭐 이런 리밸런싱 작업을 얘가 하긴 한다고 해요. 근데 그거를 수동으로 강제로 뭐 리밸런싱 해라라고 딱 이렇게 주는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게 될 때까지 마냥 기다려야 되거든요. 언제 될지도 몰라요. 조건이 있긴 한데. 그래서 레인지 샤드로 안 하고 해시 샤드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시 샤드로 하면은 얘는 데이터가 들어가는 순간에 해시 값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 이제 지금 세 노드잖아요. 세 개 샤드잖아요. 세 개의 샤드로 균등 분배를 하는 방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각각 1번 샤드에 있는 데이터, 2번 샤드에 있는 데이터, 3번 샤드에 있는 데이터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하는 걸로, 이걸로 구성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실행해서 지금 유저즈 컬렉션에 대해서 유저 아이디를 해시키로, 아니 저기 샤딩 키로 해가지고 해시 방식으로 샤딩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선언한 겁니다. 이렇게 한 거고요. 이게 이걸 보는 방법이, 이제 나중에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보는 방법이 아,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어느 샤드로 들어갔는지를 보는 방법이. 근데 이렇게만 한 건씩 집어넣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해서 보면 돼요. explain 해가지고 뭐 유저 아이디 1번은 어디에 들어가 있냐 이런 식으로 해서 보면 되거든요. 한번 넣어볼까요? 이렇게 해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앨리스를 한 건만 이렇게 데이터를 넣어보면 데이터가 지금 들어갔죠. 그러면은 db.users.find 하면 데이터는 지금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는데, 두 번째 데이터도 넣어볼까요? 두 번째 데이터도 넣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도스키 같이 이런 식으로 이게 됩니다. 이렇게 그 키보드를 이렇게 위아래를 누르면은 전에 실행했던 커맨드가 나오거든요. 이걸로 해서 파인드를 보면 지금 두 개의 데이터가 들어가 있죠. 이 두 개의 데이터를 얘가 이제 어느 샤드로 들어가 있는지를 지금 모르잖아요. 이걸 이렇게 해서 보면 유저 아이디 1번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여기에 샤드 0002번으로 들어가 있다. 113번 세 번째 노드에 들어갔네요. 세 번째 샤드에 들어가 있는 걸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유저 아이디는 그러면은 얘도 세 번째 들어갔나? 얘도 딱 보면 두 번째 얘는 샤드 0001에 들어갔네요. 0001이니까 두 번째 샤드에 들어갔네요. 이렇게 두 개 넣는데 지금 어, 그렇죠. 이게 지금 해시 샤드로 했으니까 나눠서 들어가는 거죠. 해시 샤드로 들어갔으니까. 이게 저기 레인지 샤드로 하면은 한쪽에만 잔뜩 들어가거든요. 해시 샤드로 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들어가겠죠.
세 번째 집어넣으면 또 얘는 1번으로 들어가겠네요. 네. 집어넣고 한번 세 번째 넣은 걸 아니네. 얘는 3번인데 얘는 112번으로 들어갔네요. 샤드 001로 들어갔네요. 데이터가 많지 않아서 달랑 3개라 정확히 분배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걸 한번 데이터를 왕창 넣어서 한번 해볼게요. 왕창 넣어서 한번 요걸 드랍하고 일단 유저 컬렉션을 다시 지우고 드랍을 하고 이게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50만 건 데이터를 자바스크립트 프로그램 돌려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데이터를 50만 건 10만 건씩 이게 아웃 출력하게 해놨고요. 네, 50만 건이 들어갔네요. 50만 건이 들어갔고 들어간 데이터가 50만 건인지 확인을 한번 해보면은 이렇게 해서 카운트 도큐먼트 해보면 이렇게 50만 건이 지금 들어가 있죠. 요걸 아까처럼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한 건씩 이렇게 해서 어느 샷에 들어가는지 이렇게 보려면은 볼 수 있는데 50만 건을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이걸 직접 그 샤드 쪽에 들어가 가지고 샤드 인스턴스에 직접 들어가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쿼리 라우터에 있는 거기 때문에 전체 모든 샤드를 1, 2, 3번 샤드를 통합한 데이터를 지금 보여주니까 전체가 50만 건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고 얘가 이제 1번 샤드는 뭐 20만 건 있고 2번 샤드는 10만 건 있고 뭐 그런 식으로 다 다르겠죠. 그걸 각각 보고 싶으면은 여기서 나와서 그걸로 들어가면 됩니다. 이게 지금 이 데이터 서버, 샤드 서버 이쪽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이게 27021이죠. 그러니까 몽고 해가지고 포트에서 27021, 27017이 아까 이제 쿼리 라우터였었고 전체를 바라보는 이제 27021은 요 노드, 요 샤드에만 있는 DB에 접속하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서 이제 이걸 컬렉션을 크기를 유저즈 컬렉션의 데이터를 건수를 제시해 보면은 여기는 0건이네요. 0건이네. 한 건도 안 들어와 있어. 두 번째 노드에서 그러면은 여기서 몽고 포트 뭐였지? 27021 여기서 이걸 해보면 요게 50만 건이고 이거 뭐지 이거? 제 샤디 여기에 다 들어가 있네. 아 이게 해시로 했는데도 이러네. 이게 희한하네. 아니 해시로 했으면은 좀 나눠서 들어가야 되는데 몽고 포트 27021 여기 여건 2번에만 잔뜩 들어갔네요. 뭐 이런 경우가 있지. 이게 구성이 안 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이걸 한번 다시 한번 지우고 한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27017이 그게 이제 몽고스죠. 여기에서 드랍하고 한번 드랍하고 그걸 안 했구나. 이게 지금 알겠네. 이게 지금 전혀 이게 샤딩 같지가 않잖아요. 한쪽 노드에만 왕창 들어갔잖아요. 지금 이게 왜 그냐면 이게 컬렉션을 드랍해 버리면 이 샤딩 정보가 날라가요. 이걸 다시 해줘야 돼요. 이걸 안 해주니까 지금 2번 쪽에만 왕창 들어가 버린 거예요. 지금 골고루 분산이 안 되고 그런 이걸 그래 안 했네요. 이걸
이게 컬렉션을 드랍하고 다시 만들게 되면 반드시 이 샤딩 얘를 다시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샤딩 키가 뭐고 이게 레인지 샤딩인지 아니면 해시 샤딩인지를 이렇게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걸 실행시켜서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다시 지정을 해주고 잘 됐죠? 지정이 됐죠? 여기서 이제 테이블은 지금 건수가 지금 0건이죠. 지금 금방 드랍해서 드랍한 거기 때문에 이걸 다시 이렇게 데이터를 50만 건을 이렇게 만들어 주면 네, 50만 건이 만들어졌죠. 조회를 해볼까요? 네, 50만 건이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2번 샤드에 가가지고 여기서 한번 이렇게 조회를 해보면 이제 50만 건이 아니죠. 16만 건, 16만 6천 건이 여기 지금 2번 샤드에 있는 거고요. 3번 샤드에서 조회를 해보면 여기도 16만 6,737건, 약간 다르죠. 이렇게 지금 데이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1번 노드는 27017이 아니라 27021이 이제 이쪽 샤드로 직접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해보면 여기는 16만 6,984 166279 166737 이렇게 해시 샤딩이기 때문에 거의 뭐 비슷비슷하게 이렇게 나눠져서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걸 어 요걸 이거 레인지 샤딩으로 하면 이게 차이가 커요. 이게 어느 한쪽으로 뭐 몰리는 경우도 많이 있고 나중에 리밸런싱을 한다고 하긴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나눠서 이제 샤딩돼서 데이터가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이게 도큐먼트들을 잘 읽어보면 절대로 지금 내가 들어가서 지금 이렇게 본 것처럼 이 개별 샤드에 직접 접속을 해서 이런 식의 뭐 작업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가이드가 되어 있습니다. 권장사항이. 이게 단순 조회도 그래요. 아니 그럼 조회는 뭐 상관없지 않을까? 근데 조회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합니다. 무조건 쿼리 라우터, 쿼리 라우터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해라. 조회든 업데이트든 인서트든 DML이든 다 거기서 해라. 그렇게 가이드를 하고 있어요. 이쪽에서 하지 말라고 돼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있지만 하지 말아라. 왜 그러냐면 일단 데이터를 여기서 업데이트를 해버리면 당연히 막 난리가 나겠죠. 정합성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고. 근데 그거가 아니라 DML은 안 할 건데 조회만 하는 건 상관없지 않냐. 근데 조회도 이게 문제가 생겨요. 이게 리밸런싱을 얘가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데이터를 여기 있는 데이터 일부를 이쪽으로 옮기고 뭐 이쪽으로 옮기고 막 이런 작업들을 백그라운드에서 지가 어느 순간에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조회할 때 처음에는 이 데이터가 조회됐었는데 다음엔 조회가 안 되고 막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직접 샤드에 붙어가지고 작업하면 안 된다 라고 몽고DB는 가이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제가 한번 이렇게 잘 분산이 됐는지를 보여주려고 각각 샤드에 접속해서 이렇게 해본 거고요. 실제로는 이렇게 하지 말고 샤딩 구성이 돼 있으면 반드시 그 샤드 쿼리 라우터는 이거라고 했죠. 아까 몽고 S, 몽고 D가 아니라 몽고 S라고 했죠. 요걸로 붙어서 요거는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들어가는 클라이언트 쉘은 똑같죠. 몽고나 몽고 SH 그거로 들어가는데 여기서 포트를 이 쿼리 라우터 포트가 27017이었죠. 요걸로 이렇게 들어가서 그럼 몽고스죠. 몽고스 여기 나오는 이걸로 해서 항상 해라.
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50만 건. 그래도 일부 데이터만 나는 샤드 3번 것만 조회하고 싶은데 여기 가서 하는 게 낫지 여기서 하는 게 좋겠냐, 그래도 여기서 들어와서 하면 지가 알아서 이 샤딩 키에 의해서 3번에 가서 처리해서 가져온다, 작업을 한다. 그래서 반드시 이쪽으로 하라고 그렇게 가이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몽고DB 샤딩 구성을 한번 해봤습니다.